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간 오지 마을. 틈날 때마다 밭에 오르는 지경순 할머니.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산짐승 때문에 애가 타는 중이다. 이놈! 빨리 가! 자식들 먹일 생각에 정성 들여 심어놓은 콩과 갖은 채소들.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날치기를 당한 거다. 오지 마을이라서 멧돼지, 호랑이, 노루 뭐 오만 짐승이 다 있어 여기는. 영 집 근처도 전부 와서 다 뜯어먹고 피해를 얼마나 주는지 다 뜯어먹고 이 꼬부랑 할머니가 농사 지는 걸 그렇게 뜯으면 부야가 나 또 죽겠어. 어이! 어이! 이대로 두면 그나마 남은 것도 못 먹을 판국이니 열일 제쳐놓고서라도 서둘러 수확부터 해야 하는데 신경 쓰이는 것이 또 있는 경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어디 갔는 거 오도 가도 안 하네. 아이고 할머니도.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이웃인 아랫집에 홀로 사는 형님인데 평소라면 진작 놀러 왔을 시간. 오지 않으니 무슨 일인가 싶다. 이럴 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순 할머니. 형님. 밭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니 얼굴만 보고 와야겠다 싶은데 형님. 문을 다 열어놓고 이상하네. 어디 갔어? 이런 집에 없다. 밭에 갔는가? 형님 가는 곳이라면 손바닥 보듯 훤한 경순 할머니. 매일 뒤다보고 이웃이 시이라도 잠시만 안 보면 보고 싶고. 형님, 대답 좀 해봐요. 나 여기 있어. 어제 비도 안 하는데. 뭘 하나 했더니 오전 내내 고추를 따는 모양이다. 요리 와봐, 고치꼴로. 안 빈 게 이래서 봐, 형님. 나 여기 있어. 숨바꼭질이 따로 있을까? 80에 91에 나란히 꼬부랑 할머니가 됐으니 어쩔 수가 없다. 거기 있던 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꼬부러져 쓴 게 서도 안 보이네. 아이고, 어쩌겠네. 왜 이렇게 꼬부러지겠니? 이거 좀 가져나가. 이리 따라 나와. 허리가 꼬부라진 것도 똑 닮은 두 할머니, 친자매 같은 이웃 사촌인데 나는 이거 안 될게. 그 앉아. 아이고. 아이고, 나는 자다가 이거 아파 죽겠어. 6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형님 동생 사이가 됐다. 이거 내가 땄어. 형님 잡자. 아이고, 동상 먹어. 응, 나는 먹었어. 형님 잡자. 본 같은 걸 주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밑점이 깨졌어. 형님 생각해서 준 게. 에이, 너도 나도 먹지 말고 내빌라자. 아이고 할머니도 생각해서 갖다 준 게 내 뻔했어. 가까이 이리 와봐. 운동하고. 아이고, 덕이야. 이래 해봐. 형님. 이래? 어, 그러면. 이래? 응. 그래. 형님. 이래 하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어쩌라고. 이쭉 끝이 가이고 이래 하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다가 죽을란다. 죽으면 되는가? 니나 많이 해라. 또 가네 저래. 내 걱정 말고 가. 영감이 밥이나 해줄. 사실 운동도 좋지만 동생 남편 점심이 걱정된 옥남 할머니. 자신 때문에 동생 부부 밥대가 늦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형님 옥남 할머니 집에서 동생 경순 할머니 집까지는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걸어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다. 100년 가까이 된 이 흙집이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인데
유난히 밥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이고, 난 그, 죽 있으면 죽이나 안 먹으면. 언제부턴지 밥보다 죽만 찾는 남편 배인석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선지 아무리 좋아하는 반찬을 해줘도 입맛이 없다며 죽만 찾으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그 따르지 말고 지금도 힘들지. 그 전에 시어른 계실 때 이 밥을 조선솥에다가 이래 불 떼개면서 그 전에는 둥글이나 있는가 꺼부적을 떼가지고 그걸 밥을 누르가 개면서 불을 떼개면서 저녁으로 잠은 어째 그렇게나 오던 거 젊어서 그래가지고 손이 이래 뜨거운 손을 이래 짚으면 손도 다 뒤고 그걸 꼭 대물로 받아가지고 영감 또 그래 시어른 메이로 19의 시집아 시할머니의 시부모 시동생까지 층층 쉬야 시집살이에 온갖 고생 다 하는 경순 할머니. 아들 셋 낳고 80의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시아버지가 손수지은 흙집을 버릴 수 없어 고치지도 못한 채 60년을 살았다. 아무리 힘든 시집살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 기나긴 세월. 그 고생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30여 가구가 살던 마을도 이제 모두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이라곤 옥남할머니와 경순할머니 부부가 전부. 그러니 의지할 곳도 형님뿐이다. 형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작은 일이 생겨도 일단 형님부터 찾고 보는 경순할머니. 나 좀 또 왔어. 왜 그럼 뭐이 큰일 났노? TV가 잘 나오지만 그 빙이 났네. 텔레비 보고 사는데 그래 그 텔레비가 안 나오면 어쩌노? 90 넘은 할머니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물어볼 사람이 형님밖에 없으니 혹시나 하는 건데 건칠 수 있어. 가보자. 어째 미덥지 않은 경순할머니. 남편도 모르겠다 손 놓은 텔레비전이건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서둘러 발길을 옮겨보는데 빨리빨리 와. 나는 시발로 간게 따라갈게. 시발로 오는 사람이 따라오도 뭐하면서 뭘. 따라갈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놈의 허리가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 아이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왜 이리 땅이 가까워지노? 아이고 뭐라도 동생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숨이 가빠도 서둘러 가는 형님. 이거 그거. 참 안 나네. 그래 이래 저거 요래 가요 요래 가요 누질 봐. 어째 아직 안 나오네. 텔레비가 왜 빙 났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글쎄 안 되네. 자꾸 난데없이 리모컨을 두드리는 옥남할머니. 아이고 얇았네. 그러면 나오는데 어찌 안 나오노? 자고로 기계와 머리는 굴려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철칙. 이럴 땐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동생 이 배터리나 한번 빼봐. 줄게. 이래 말라고 난 뺄 정도 모르는. 어찌 빼노? 기대하고 있는 동생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 뭐든 해보려는 건데. 그냥 깨물지 말고. 됐긴가 봐요. 그런다고 나올까요? 몰라. 알 수가 있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걸어보는 세 사람. 나오네. Comfort of a chemi, all rolled into one. It's the 이게 웬일인가? easy size 방법이 chemi. You just 통했다. shop for your top. If you're a large and 봐라 내가 안 건쳤나? ultimate in stitching technology and no extra loose 아이 형님 대단하네. 참말로 나오네.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봤어. miracle swimming chemi, and you'll be 그래서 stunned 했어. by the results. 아우의 칭찬에 기분 좋아진 옥남할머니. 형님 노릇 제대로 했다 싶은데.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이라서 말 지키는 걸 못 알아들어요. 뭐라 듣겠지? 나도 그렇다.
한탕 4개 내가 곤치 줬은 게. 뭐 먹고 싶어? 요새 그 미뜨기가 있겠나? 미뜨기나 하는 거 먹을까? 미뜨기 잡으러 가도 없던데. 없지? 젊은 시절 가을이면 논에서 잡아먹던 메뚜기 그 맛이 생각난 모양이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죽기 전에 그거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미뜨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는 형님이 늘 안쓰럽기만 한 경순 할머니. 이제 남은 이웃이라고는 형님뿐인데 먼저 떠나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날 오후. 서둘러 집을 나선 경순 할머니.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은데 미떼기가 있는가 없는가 잡으러 가지 뭐. 메뚜기요? 예. 형님의 말이 마음에 걸린 모양인지 서둘러 나온 거다. 한 해가 다르게 점점 사라지는 메뚜기. 좀처럼 쉽게 볼 수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려는 거다. 뭐해요, 그 할머니? 미떼기 잡아요, 미떼기. 그전엔 쎘는데 지금은 없네. 뛰기 잡아서 낚고 주려고. 형님 줄라고, 형님. 미떼기 잡아가지고. 지발 좀 그 형님 생각인가요? 형님도 생각을 해야지. 메뚜기 잡는 일이라면 밥하는 것만큼 자신 있는 할머니.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만 잡아 형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는 이러면 뭐 훌쩍훌쩍 뛰댕기는데. 그저 미떼기가 기어이 요시는. 아이, 여 하나 있다, 요. 용케 눈에 띈 모양이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잡아온 메뚜기니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볼까 싶은데 아이고. 어디로 뛰가네. 쉽게 포기할 할머니가 아니다. 잡았다. 이런 걸 띄야지 못 가이. 이거 발 띄고 이 날가지 띄야지. 신난다 나온나. 이대로만 잡혀주면 형님 소원은 풀어주겠다 싶어 마음이 달뜨는 경순 할머니. 재미있고 신나지 뭐. 막 짜다를 뛰가고 이러면 얼른 잡으려고. 양이 많지 않으니 몇 마리라도 더 잡아 맛있게 볶아드리고 싶은데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또 눈에 띄는 메뚜기.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모양이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너를 잡아야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벼 사이를 한참 헤맨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경순 할머니. 보아하니 많이 잡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단 큰 수확이다. 안정이 이것도 디저트 안 했네요. 요런 게 몸띠가 맛있지. 살아있어. 안 죽고 살아있네. 한시라도 빨리 형님께 드릴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메뚜기는 뭐니 뭐니 해도 볶아야 제맛. 뜨거운 게 못 던져. 죽으려고. 뒤질려고.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네. 별개의 볶기라.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엔 메뚜기만한 간식도 없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가을이 되면 찾게 되는 추억의 간식인데 특히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다 단백질도 많아 영양까지 좋으니 기운 없는 형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영양식인 거다. 시내 있는 사람은 돈 주고도 없어서 못 먹어요. 이런 데 사람이나 이거 지금은 이런 데도 미뜨기가 없어서. 더 많이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얼마 되지 않으니 형님이 실망하면 어쩌나 싶은 경순 할머니. 그래도 냄새만큼은 제대로다. 아이 맛있다. 이때 방에 있자니 고소한 냄새가 영감의 코를 간지럽힌다. 할머니 미뜨기 볼까요? 미뜨기 안 볼까요? 미뜨기 냄새가 나는데. 다른 내금새기. 고소한 냄새에 침이 고이는 판국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 이걸 믿어야 하나 싶은 남편. 진짜 미뜨기 안 볼까요? 미뜨기 안 볼까요? 분명히 이건 미뜨기 냄새인데.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먹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 모르는 게 낫다 싶은 경순 할머니다. 민말이 떼질 안 해서 우리 형님 갖다 주려고. 영감은 내년에 잡아주고 그 형님은 나가 마는 게 지금 먹고 싶다 한 게 줘야지. 이러다 들키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남편 눈치까지 살피며 서둘러 형님 집으로 향하는 경순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형님이 나한테 젊을 때부터 얼마나 다독거리 잘 챙겨주고 영감은 뭐 야단나 쳐고 영감보단 그 형님이 더 좋거든. 형님, 여 미뜨기 가야요. 아이 이 귀한 걸 어디서 가졌노? 먹고 쭉. 형님 데리려고 이걸 억지로 구했어. 나랑 논에 가서. 메뚜기 먹고 싶다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정말 잡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숟가락 드릴까? 아니 하나 저 손으로 집으면 됐어. 그 귀한 걸 가져서 고맙다. 여든의 꼬부랑 할머니가 메뚜기 잡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미안해지는 형님. 아이고 귀해서 너무 귀한 기라서 넘어가질 않는다. 어찌 먹나 이걸. 그거 먹으면 10년 더 산대야. 그러면 이거 다 먹을까? 응. 아유, 그래 고맙다. 그럼 100살 거정 삶았대. 아따 그걸 갖다 주워 먹어서 그런가 심이 벌떡벌떡한다. 그렇게 그런 게 요거 하나 더 잡숫지. 더 잡자. 많이 잡자. 다 잡자. 우리 동생 고마울란다. 왜? 요즘엔 웬만한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메뚜기. 혼자 먹는 것이 미안한 형님인데 같이 먹자 하면 분명 안 먹을 동생이니 이렇게라도 남겨주고 싶은 거다. 2시의 밤보다 조금 일찍 찾아오는 산골의 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시집왔을 때부터 그대로인 선반 이불장. 나이가 드니 이불 내리는 것도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어버러진 게 쭉 뻗치지는 못해서 입을 니르고 얹고 그라도 뭐고 그전엔 내가 저 전부 졌다가 얹고 니르고 했는데 이제 그라지는 거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고생한 탓에 피로가 몰려오는지 눕기 무섭게 잠이 드는 남편. 그런데 아내 경순 할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슬금슬금 방을 나서는데 도둑고양이가 따로 없다. 야심한 밤에 대체 어딜 가려는 건지 혼자 잘락하면 얼마나 무섭지. 밤낮으로 울어대는 산짐승 소리가 마음에 걸린 거다. 영감은 혼자 자든지 어쩌든지 남자인 게 괜찮지. 형님은 안들이라서 아무라도 안들은 더 무서워서 그래 내가 가보기도 하고 가서 자야지. 그렇지 않아도 겁이 많은 형님인데 온통 빈집투성인 마을에 짐승까지 울어대니 잠은 제대로 잘까 싶은 경순 할머니. 오늘은 형님 옆에서 잘 생각이다. 형님 동장 왔어. 허리가 아파서 누웠다. 아, 그럼 어디 와? 형님 저태 누잘까? 같이 자면 좋지. 널리도 안 오네.
이 자가 한번 잡아야지. 이게 참면 좋겠다. 도덕할까봐 저녁으로. 때로는 친동생처럼 때로는 친딸처럼 늘 살갑기만 한 아우. 이러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감은 가물질로 싸서 미고. 간 이런 것도 그것도 복이다. 나는 영감 그 갈치기는 내 복이다 이겠다. 영감한테로 가 하면 그러면. 아니야 안 가요. 왜? 65년 전 전쟁통에 남편은 자식 넷만 남겨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다. 형님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응. 어째 그래요? 팔자가 더럽죠. 팔자가 더럽고 이제는 동생한테 정을 두고 살아서 가기 싫다. 영감한테 어째 가기 싫어. 그 뭐 또 딴 살림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말라고 이치로 붙어가지고 살라고 들어. 26 어린 나이에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했던 옥남 할머니. 갖은 고생을 하며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도시에서 살고 있던 영감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할머니다. 그때마다 위로가 돼주던 동생.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우 덕분이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돼버린 두 사람.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다음 날 점심까지 굶은 채 마을 입구로 나온 옥남 할머니. 딸이 온다 가더니 안 와서 이래 한번 나와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니를 찾아오는 딸인데 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 걱정인 거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길. 집에 오려면 30분은 걸어 올라와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있겠는가. 이건 이기라. 여기 긴가 본데. 딸은 오늘도 양손이 한가득이다. 며느리 그 정도라서. 가 올라가. 네가 안 와서 보고 싶어서 왔다. 아이고 얼른. 60 중반을 넘어선 큰딸. 등산을 해야 하는 길이건만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는 고마운 딸이다. 그래 우리 아들 애들 엄마 무거운 거 짊어지고 댕긴다고 또 막 그렇게요. 엄마가 맛있게 잡숫고 엄마가 옆에 병원 신세 안 지고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 길을 댕기도 힘든 줄 모르고 댕기. 평생 고생만 하며 홀로 살아온 어머니가 늘 안쓰럽고 걱정되는 딸 영희 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엄마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묵밥을 만들 생각이다. 아우 맛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점심.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서둘러 상부터 차리는 영애 씨. 햇볕도 따뜻한 정원이 모처럼 야외 평상에서 먹기로 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다. 맛은 있는데 천천히 잡숴. 목으로 넘어간다. 천천히 잡숴. 웬일인지 좋아하는 묵은 드시지 않고 국물만 드시니 뭔가 이상하다. 무하고 같이 잡숴 마하고 국물만 잡수지 말고 그럼 짜봐. 응? 동상이 좋아하는 데가 좋아하는 데가 있으면 내줘 오마 주마 돼. 저 또 남아 있어. 같이 먹으면 좋겠네. 아니라. 또 한 동가리 있나? 있어. 묵이 더 있다는 소리에 이제야 웃음꽃이 피는 옥남 할머니. 흰곤 엄마이는 남이 아니라 나한테 하도 잘해서 그래. 친동생이나 똑같아. 멀리는 우리 자석보다 그래도 이 사촌이 나사요. 그래. 김고희 엄마가 그래도 옆에 있은 게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뭐 한 일이 있으면 자꾸 그걸로 연락하고 그래요.
마음 같아선 당장 불러오고 싶지만 오늘은 밭에서 일을 한다 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날 밤 저녁 시간에 맞춰 동생 집에 오는 옥남 할머니와 딸 영희 씨. 모처럼 다 함께 밥을 먹기로 한 건데 이웃집에서도 영희 씨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동네 이거 한 식구 같아요. 이거는 그만. 우리는 한 시간 식구라 이거. 예, 그럼 얼마나 내가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저녁상. 옥남 할머니가 동생에게 먹이고 싶어 했던 묵밥도 상에 올랐다. 고마운 마음에 형님 좋아하는 고기도 구운 아우 경순 할머니. 맛있게 먹는 서로가 마냥 좋은 두 할머니인데 형님, 이런 고기도 주고 좋아요, 나 안 좋아요? 좋네. 좋네. 자네 없으면 못 살아. 난도 형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자네는 영감 있잖아. 왜 못 사노? 그래도 형님이 더 좋은데. 아이고. 오늘도 아내에게 뒷전인 남편.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다음 날 꼬부랑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옆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 가려는 것인데 내고 영감은 늘고.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서 좀 앉아야 돼. 장 너는 왜 나는 나이가 많아 다쳐서 그렇지만은 왜 꼬부러졌노? 꼬부러질 때가 땡겨 꼬부러졌지. 뭘 꼬부러져? 안 죽고 꼬부러질 때 안 됐는데. 나가 팔집인데. 아이고 나 80은 한참 아들이라. 아들도 아니라 이제. 나가 팔집이 작아요. 나 80에 뭐이 많으노? 그전 같으면 이제 고로장 다 했어. 나 80에는 내가 걱정도 안 했다. 날라당겼어. 날라당겼어. 가는 길 내내 나이 80이 많다 적다 옥신각신인 두 할머니. 이번엔 경기를 하잔다. 형님 번호 많아 내가 이기지 뭐. 어? 형님한테 내가 이기요. 박이 3개인데 내가 더 이긴다. 내가 젊은데 더 이기지. 누가 빨리 사는가 가보자. 가. 여기 땅. 이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이겼어. 내가 이기지 뭐. 힘겨운 인생길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다. 쉬엄쉬엄 걸어 겨우 도착한 보건소. 뒤에 오세요 하면. 우신이 그 바로 깐다. 1년에 한 번 맞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온 거다. 두 분 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나이를 먹어도 주사가 무서운 두 할머니. 할머니는 이쪽으로 가실게요. 예. 형님이 먼저 나서는데 주사 맞으면 아프던데. 어떻게 해요? 좀 안 아프게 해줘요. 예. 이럴 땐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아이고. 종남 할머니죠? 종남 할머니 다음에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감기가 혹독하게 걸려 꽤나 고생했던 아우 경순 할머니. 주사라면 질색하는 형님이지만 동생 걱정에 일부러 큰 마음 먹고 따라 나선 거다. 왜 쳐다봐? 주사 바늘로 그 허리를 휘름하고만 허리가 좀 안 피져가. 그 찔러서 허리가 피적했어. 그 허리가 꼬부러진 허리가. 알 수가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의 굽은 허리도 펴주고 싶은 옥남 할머니.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인데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어느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도 그렇지. 형님 죽는다 하면 눈물 나요. 죽는다 하지마. 20대 꽃다운 나이에 만나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서로가 애달프고 짠한 두 사람. 길지 않은 여생이란 걸 알기에 더 소중하고 애틋하다. 눈물이 나요.
형님이 알씨로 봤어. 나만은 형님이 알씨로 봤어. 마음이 우울해질 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상책. 가요 형님. 고맙게 대접받고 갑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두 사람. 조금만 더 있고 싶은 마음은 서로가 마찬가지다. 나온 짐에 우리 만나는 거 묻고 가. 그렇지. 나보다 앞에 가네. 내친 김에 20분을 더 걸어 도착한 읍내. 허리가 아픈 탓에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새삼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모양인데 저기 우리로 돼가지 있니? 우리로 돼가지 있어. 우리 집이다. 오늘따라 눈에 띄는 은행 건물, 동생과 함께니 더 신기한 모양이다. 형님 뭐 먹고 싶어요? 뭘 먹을까? 아이스 깨끼. 야, 동상 아이스 깨끼 하나 또 먹자. 아이스 깨끼.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마을에 살다 보니 쉽게 맛볼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끔 형님과 시장에 다녀올 때나 사 먹던 건데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로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그나마도 힘들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저기 우리 집 앞.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아이스크림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집어든 탓에 입맛에 맞을까 싶은데 맛있대. 맛있지. 또 사줄게. 산골에만 있다가 둘이 댕긴 게 좋지 뭐. 흥지간처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자주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두 사람인데 깜짝하지 말려 있었네. 소빈하고 올게. 그래. 여 소빈하는 데가 랩니가. 요리 들어오세요. 요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리 똑바로 나가시면 이쪽에 있어요. 잠깐이면 될 일, 다리도 아픈 형님이 오래 기다리실까 서둘러 찾아보지만 왜 이리 복잡한지 화장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기다리던 형님도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이고 추워라. 왜 동상 가지만 어떡하다 너. 아이스 깨끼 먹었지만은 그걸 먹었지만은 속에서 그래 추워요. 아줌마. 네. 동상 오기는 나 유리집에다 있다고 그래 좀 전해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는 길에 봐뒀던 유리집에 들어가 있을 생각이다. 아이고 아무도 안 계세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봤기 때문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겠지 싶은 옥남 할머니. 몸을 녹이고 있는 그때 형님, 애가 타는 건 동생도 마찬가지. 형님.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갔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동생이 찾는 줄도 모르고 먼 산만 바라보는 옥남 할머니.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했건만 대체 어딜 간 건지 속 타는 마음에 더 기다릴 수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찾아볼 생각인데 이제 꼬부라진 할머니 하나 안 봤어요. 몰라요. 저는 쌀 배달왔어요. 정미소에서. 대체 어딜 간 걸까? 이제 꼬부라진 할매 하나 안 봤습니까? 안 왔습니다.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할면데요? 우리 마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 할머니가 왜 이리 쏙을 썩기에?
왜 캐요? 혹시 모르니 왔던 길을 다시 가보는데 아이 큰일 났어요. 여 꼬바라전 할매 안 왔어요. 아, 아까 오셨다가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가셨어요.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한게 우리 집에 갔구만. 아이고 할머니가 쏙 썩히네. 유리집을 우리 집이라고 잘못 들은 마트 직원. 믿을 수밖에 없는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집에 갔다 한 게 걱정이 덜 되는데 날 혼자 놔두고 가면 어쩌대요 이 할머니가. 그럼 또 옳게 못 그러면서. 대체 뭐가 그리 급해 혼자 간 건지 그래도 서둘러 가다 보면 만날지도 모를 일이니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 시각 부하가 날대로 난 옥남 할머니.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오지 않으니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성질 나서 좀 내가 나가려고 한 말이었어. 금방 온다더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지어봐서 죽겠어. 하지마. 이거 괜찮아. 나왔지? 이거 아껴. 엄만 기다리다가. 장사하느라 바빴던 탓일까 이제서야 할머니를 알아보는데 아, 할머니. 아까 할머니 되게 우리 집에 가신다고 가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 못됐다. 아이고 깝깝해. 죽겠다 지금. 여태껏 기다리게 해놓고 먼저 가버리다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형은 이렇게 애가 터지는데 이제 지 혼자 가면 어찌돼요 그래. 저 피나 자고 간 길이 가면 어찌돼요 그래. 나는 하마나 막 후회도 나고 좀 저태 있으면 때리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갈 길이 막막해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로 기다린 줄도 모르고 오해만 쌓여가는 사이 먼저 마을에 도착한 경순 할머니. 형님 집 먼저 찾아가 보는데 문이 왜 닫혀가 있지? 할머니가 앞에 왔는데. 서둘러 쫓아온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도 없으니 답답한 경순 할머니. 어디 갔나 싶어 한참을 기다리는데 밭에 가고 이러면 걱정이 덜 되지.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래 걱정이지. 6개월 전에도 길에서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형님. 그때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해 넘어가겠어. 해 넘어가요. 형님이 없어서 찬이라고 이때 돌아다니다 옮겨서. 늦게 온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남편이지만 형님이 안 보인다는 소리에 아무 소리 못한다. 그런 할머니가 치매가 않는가 앞에 그런 쓰러졌는가 얼마나 걱정되고 그래 암만 찾아다니기도 없는데. 그 시각 이제서야 집에 도착한 옥남 할머니. 나 죽겠다. 애를 태운 탓인지 기운이 더 없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옥남 할머니. 어째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 누웠어. 그 사이 다시 형님을 찾아 나선 경순 할머니. 형님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문 열리는데. 어? 말도 안 하네. 먼저 온 것도 모자라 아는 체도 하지 않으니 대체 왜 저러나 싶은 경순 할머니. 그냥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왔는데 체라보도 안 하고 돌아누워서 꼼짝도 안 하네. 기다리게 한 것 때문인가 싶어 이유라도 말해야겠다 싶은데 눈도 안 따네. 대꾸도 안 하니 해도 너무한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허리. 됐어.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느라 조금 늦은 건데 그것이 이리 화낼 일인 건지 점점 서운해지는 경순 할머니.
오케이요. 떨어놓아봐. 좀 채려봐. 여기 집으로 가라. 꼴도 비기 싫다. 이리 떨어놓아봐. 이리 가까이 와봐. 왜 꼴비 싫어? 내가 찾아오는데. 날 놔두고 갔은 게 형님이 앞에 왔잖아. 기가 찬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내가 끼가 차지. 앞에 나보다 앞에 날 또 와놓고. 요새 거짓말 하네. 내가 거짓말이라. 아, 거짓말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애타게 기다리며 걱정했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우기니 누굴 바보로 아나 하는 마음에 점점 화만 커지는 경순 할머니. 다시 안 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안했던 마음도 사라져 버렸으니 쉬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순 할머니. 결국 오해도 풀지 못한 채 하루가 흘러간다. 다음 날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옥남 할머니. 엄마 어째 안 오는 거. 평소라면 한 번은 내려왔을 동생이건만 단단히 화가 났는지 보이질 않는데 그 시각 아침 일찍 벼 손질에 나선 부부. 밤새 잠 못 이룬 건 경순 할머니도 마찬가지. 이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지난밤 화를 냈던 것이 미안했는지 마음을 풀 요량에 동생을 찾아온 옥남 할머니. 아이고 심심하다. 니네 어디야? 예. 아이고 중리라고 수고하시네. 할머니 참 못됐네.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영감 하던 일이나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던 동생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나 싶은 옥남 할머니. 참다 못해 은근슬쩍 다가가 보는데 너무 똥꼬형만 따라댕기면 캐요. 햇빛이 따뜻해서 이리 왔어. 거기나 여기나 천지가 다 햇빛 들어오는데. 이쯤이면 환하게 웃어줄 법도 한데 도통 마음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는 옥남 할머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아이고 하늘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왜 안 오노? 누구 죽으라고 형님은 나락을 이래 길가다 놔두고. 나락도 나락이지만 지금 농산물이 다 말라 죽잖아. 그래도 이걸 치워놔야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마음과는 다르게 엉뚱한 말만 나오는 것이 똑같은 두 사람.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어색한 시간만 흐른다. 장마가 다시 안 오나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오늘도 화해하기는 틀린 모양이다. 어느새 저물어버린 밤. 하루 종일 힘들게 일도 했으니 과일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은 경순 할머니. 평소라면 형님 집에 놀러 갔을 시간인데 오늘도 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마음 풀 생각이 없나 싶다. 알고 보면 누구보다 화해하고 싶은 경순 할머니다. 그거 한 종이는 영감 모르고로 hun기 나왔다가 우리 형님 갖다 주려고. 형님한테 아래 내가 부해가 나서 막 다시 안 온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그 형님 갖다 드리려고 그거는 hun기 놓고 요거는 영감 줄까.
형님 챙기느라 늘 남편은 뒷전이었던 게 미안했던지 오늘은 마음 먹고 남편을 챙길 생각이다. 아, 보더라. 잡사해 이 맛도 없는데. 고맙게. 아이고 다네. 많이 잡사하다는데 영감 챙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암만 할머니가 뻣뻣해도. 아래게 나보다 정 달마시가 더 좋대니. 좋다 해도 영감이 더 좋지. 그 할머니가 더 줄까이. 할머니가 최고네. 남편 기분 좋으라 해본 말인데 일이 좋아하니 괜히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그 시각 겁이 많은 탓에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옥남 할머니. 아끼던 빵을 들고 동생 집으로 향한다. 동생한테 가요. 그래 동생한테 가는데 그래 아이고 빵이라도 갖다 줄까 싶어서 미안해서 고개를 숙여야지. 형이 숙여야지 어쩌겠어. 이거 갖다 주면 좋아 죽을 기라. 손자가 사다 줘 아껴놨던 빵. 동생도 좋아하는 거니 이걸로 동생 마음을 풀어줄 생각이다. 할머니 포도가 한 송이 뿌인가? 저 밑에 할머니 좋아하는데 좀 갖다 주지. 영감 잡사. 밖에서 형님이 듣고 있는지 모르는 부부. 저 밑에 할머니 갖다 줄 게 어디 있었어. 영감 하나라도 더 잡수면 그게 최고지. 이 비싼 포도를 말라고 형님 갖다 주라게 말해. 포도로 가면 뭐 한잔할 낀데. 형님이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하는 경순 할머니다. 저는 그 날 보고 오지 말라고 감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럴 때 봐서 믿어 죽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옥남 할머니. 저 밑에 형님 줄 것도 없어. 아까 봐서. 형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싶은 옥남 할머니. 듣고 있자니 천불이 나는데 에이 못되냐.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사람 하나 들고 와야지. 이 배신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옥남 할머니. 주고 싶으면 좀에도 없어. 그래서 돌아가자요. 내 사포도 나는데 말라고 주고 안 주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람을 잘 못 봤는 거지. 정말 이럴 수는 없다. 빵에게 괜스레 화풀이 하는데 친동생처럼 여기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 마음이 변하다니 너무 오래 살았나 싶은 옥남 할머니다. 에이고 내가 동생을 이뻐했는데 이제 보냐 헛살한 거네. 헛살았어. 서글픈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착잡한 마음에 서러움까지 몰려온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떠오르는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또 꺼내고 아이고 너를 꺼내나. 40도 안 돼 사고로 어머니 곁을 떠난 장남. 남편 없이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고마운 아들이었다. 너는 날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보고 있지? 이름을 부르면 당장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은 소중한 내 새끼, 내 아들. 뭐 잊어봐서 웃노. 뭐 잊어봐서 웃노.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엔 말없이 꼭 안아주던 속 깊은 아들. 오늘따라 너무도 그리운 옥남 할머니다. 너하고 나하고 살고도 날 데리가거라. 날 데리가거라. 아유, 정구야, 날 데리가거라. 너한테 나도 가자. 아이고, 내가 이 사진만 보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사진을 못 내놔요. 오늘따라 더 서럽기만 한 밤. 이 밤을 어찌 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날. 잠도 한숨 이루지 못한 옥남 할머니. 밤새 결심한 듯 짐을 꾸리는데 대체 어딜 가시려는 걸까? 대세 집 비워놓으면 지경수이가 나 보고 집어서 죽을 기다. 잠시라도 형님이 보이지 않으면 애를 태우는 동생이니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을 요량이다. 아이고 지경수이가 하도 빌란실에 그래서 꼬라지 삐 싫어서 내 딸네 집에 가 좀 있으려고. 동생이 보기 전 서둘러 내려갈 생각에 마음이 급한 옥남 할머니. 형님 마음도 몰라주는 괘씸한 동생이니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모양인데 평소라면 한두 번은 쉬었을 산길. 이제야 좀 쉬려나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찾는 당산나무 아래 발길을 멈춘 속내가 있다. 비나인이 살입니다. 당사님께 비나인다. 우리 동생이 이제 허리가 너무 꼬부러져도 말고 여관에 싸우지 말고 어쨌든지 당사님이 도와주세요. 비나인이 살입니다. 동생이 미워서 간다지만 속으로는 항상 동생을 생각하는 옥남 할머니. 이런 형님의 마음을 동생은 알까. 그 시각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온 경순 할머니. 서둘러 향한 곳은 여기 있다. 입맛 없는 남편을 위해 고기를 사러 나온 모양인데 국거리 한 것만 줘서. 하루 세 끼 죽만 먹으려 하니 고깃국이라도 끓일 생각이다. 오랜만에 꺼낸 쌈짓돈. 잘못 쓸까 몇 번이나 재고 있다. 할머니 돈에도 침을 왜 몇 번이나 발르시야? 땀이 안 나고 땀이 안 나서 미끄러워서. 아, 그래 야물게 세지세요. 딱 세리 가지고 주세요. 사실 속내는 따로 있다. 반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반 나눠 주면 뭐 하시려고 못해? 우리 앞집에 예. 형님 드리라고. 아, 그래 그렇게 하신다 하면 내가 반 나눠 드릴게요. 예, 원래는 예. 안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음과 다르게 이틀이나 형님과 말을 안 했으니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경순 할머니. 의지할 때라곤 서로밖에 없는데 이 냉전을 더 지체할 수도 없으니 오늘은 꼭 화해를 해볼 생각이다. 포도하고 이거 고기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삐뚤어져니 바라줘야지 이제. 좋아할 형님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경순 할머니. 형님 좋아하는 고기에 포도까지 있으니 분명 마음이 풀릴 거다 싶은데 급한 마음에 쉴 생각도 못한 채 서둘러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유, 형님 어디 가요? 왜 말도 안 하고. 보따리까지 싸들고 뭔가 이상하다. 어디 가요, 형님? 어디 가? 아이고 나라. 나봐, 이거 나가. 뭐라?
싫어. 꼴보기 싫어. 내가 붙들고 있는데 갈등 싶어. 못 가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온 길인데 이리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딸만 뭐네야. 네가 부열 질러 싸서. 부위 안 지를게. 집으로 가. 밤새 혼자 속 끓였을 형님 생각에 더 미안해지는 경순 할머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인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커진 건지. 괜한 자존심에 서로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픈 두 할머니다. 형님 이제 시내 나가거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야 돼. 뭐래도 혼자 먼저 갔잖아. 나랑 같이 가야지. 우리 집에서 너 기다려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나는 기다리느라고 죽을 뻔했다. 죽는지 사는지 우리 집에 갔다 가니 뭐 우리 집인지 우리 집에 갔다 가는지 알았지 뭐 그걸 아는가? 우리 집 간다 걔는 가가씨한테. 안 가요 아는가? 그 우리 집에 갔다 가는 게 우리 집에 먼저 갔는가 이거지. 이제야 오해가 풀린 두 사람. 아이고 참 가짠단하다. 아이고 형님 때문에 죽겠어. 얼굴에 진 주름마저 닮은 두 할머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눈 감는 그날까지도 함께 할 거다.